예, 질의앞서서 최치훈 증인하고 조대식 증인에 대해서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증인들께서 일어서시지 마시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이 노동시장 효율성 86위, 노사간 협력 132위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에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기업 윤리 95%, 회계 95위, 회계감사 84위, 독과점정도 122위, 소액주주보호 119위, 이사회 유용성은 무려 거의 낙제라고 할 수 있는 126위에 해당됩니다. 지금 자본시장에서요, 작년 8월 달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32.99%였다가 지금 올해 8월 달에 28.78%로 1년간 사이에 지금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최치훈 증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1대 0.35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8조 1천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 가치가 삼성전자만 8조 6천억이고 총 13조 정도 됐죠. 네.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재산정해 보니까요, 1대 2.19로 역전됩니다. 그죠? 순자산 가치로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하자는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삼성물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에 지금 합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로서는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죠. 그런 면으로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 합병을 하느냐 문제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법에 따라 절차를 밟으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합병 비율이 변동되는데, 문제는 이 합병 비율의 결정에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는 반면에 소액주주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요, 솔직히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삼성그룹의 승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시점에 이런 비율로 합병을 추진하셨겠습니까? 네, 그 합병은 경영상으로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앞으로의 세계적으로 경영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에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십니까? 예. 합병 시기는 그 경영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엇이 지난 4월 달에 합병 계획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답변하셨죠? 4월 달에 말씀하십니까? 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했고요. 그때 합병 4월 달에 면담까지 이루어져서 당시 IR 담당자 합병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치훈 사장께서는, 증인께서는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당시 4월 달에 실제로 삼성물산은 이 합병 계획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합병 결정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한 게 아니고 그룹, 다시 말해서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사장의 주도에서 이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지시를 받아서 합병을 추진했기 때문에 최치훈 사장은 이 사실 자체를 몰랐고 합병 추진이 결정된 다음에 발표되고 나서 지금 아신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4월 초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4월 말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삼성물산의 자체적 결정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의 결정이었고, 법적으로 외부자인 미래전략실이 기업의 합병을 결정하는 이 지배구조의 문제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재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자는 주주를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주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서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냐?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었겠죠. 그러나 삼성의 승계 시나리오로 보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분할, 삼성물산의 분할,
그 분할된 두 지주회사의 통합이라고 하는 세 차례에 걸친 분할과 합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다음 단계 스텝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변에 무리 있는 합병 추진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프로그램은 제동이 결정적으로 걸린 겁니다. 기업의 가치의 측면에 있어서나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나 이거는 소탐대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은 그 회사들 간의 성장을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제가 추가 질문, 조회식 증인. 자, SK CNC와 SK 그 주식회사, 홀딩 지주회사의 합병도 똑같습니다. 합병비율이 1대 0.74였죠. 예, 맞습니다. 이걸 순자산 가치로 똑같이 계산하면 1대 무려 4.69로 변화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시가 기준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자산 가치로 보면 소위 SK CNC 대주주는 이익을 봤을지 몰라도 주식회사 SK의 주주는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시장에서의 문제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이 경우도 SK CNC의 대주주가 최태원 회장이 아니었다면 이 시점에 이런 비율로 합병이 추진됐겠습니까? 예, 회사는 당시에 굉장히 자회사들이 성장 둔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차원에서 반드시 성장 동력이 필요해서. 그래요. 국민들이나 시장의 관계자들이 이 결정이 최치훈 증인도 그렇고 조대식 증인도 그렇고 회사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합니다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위한 합병이라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기업 경영을 하거나 분할 합병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박유경 참고인 나와 계시죠? 네. 지금 이번에 됐습니다. 네. 이번에 SK와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재직하고 계신 네덜란드 연기금은 반대 표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연기금의 자산 규모가 한 490조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도 크고 전 세계적으로 10대 연기금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규모로 보면. 네. 자, 왜 SK와 삼성물산의 이 합병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하셨는지, 그리고 회사 측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합병의 취지는 완전히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던 바였는데, 단지 이제 합병 비율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합병에 반대를 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가 코드가 있기 때문에 스튜어십 코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기금을 포함해서 이른바 유럽에서 제기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고 그 코드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그대로 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덜란드 연기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수한 연기금들이 동일한 어떤 의결권 행사나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의 기준을 갖고 계신 거죠? 연기금들은 별로 이렇게 자유로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홍한선 본부장님, SK와 삼성물산과에 대해서 하나는 반대하고 하나는 찬성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SK 합병에 대해서는 의결권 전문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는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SK는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또 반대할까봐 투자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에다 의견을 묻지 않고 삼성을 봐주기 위해서 투자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자체가 워낙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이 의결권 행사 지침과 이쪽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인 협의와 또 내부적인 연구와 또 내부적인 이 기업 가치 평가를 거쳐서 투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반대 결정을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을 했었었고요. 의결권 전문위에서 SK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전문위원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회의록을 갖고 있는데요. 분명히 원칙을 훼손하셨습니다. 이 회의록에 다 나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실 거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지금 자체적으로도 이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적시되어 있고 다른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붙여왔는데 유독 삼성물산만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못 붙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기식 의원님, 추가 질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누리당 김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